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28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LB가 오늘 1.47% 하락하면서 67,200원짜리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자, 그래도 제가 예상한 대로, 그죠? 이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줄 거다. 그죠?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지지받고 올라와주고, 그죠? 박스권의 형태를 어느 정도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렸죠. 자, 요 그림, 요거랑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다시 그릴게요. 자, 이 박스권, 그 다음에 상단 박스권, 그 다음에 뭐예요? 승인 구간의 이 박스권 말씀드렸죠. 승인 이후의 박스권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가 있다 설명드렸는데, 이 박스권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 했죠? 자, 지금 승인이 좀 더 지연될 거라는, 승인 지연, 그죠? 아무래도 이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 승인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가 반영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단 박스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윗자리는 뭐예요? 승인이 다가오는 시점, 그죠? 다가오는 시점, 승인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때도 이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그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불확실성이 있긴 했지만은 뭐예요? 클래스 1이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승인이 좀 더 빨리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여기서 주가가 움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승인이 가까워질수록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현명하다. 그죠? 여기서 매수하는 게 낫죠. 차라리 하단 박스권에서, 상단 박스권보다. 그 다음에 이 윗자리는 뭐예요? 윗자리 승인 구간입니다. 승인 구간. 승인 구간 이후에는 승인 이후의 구간이에요. 승인 이후의 구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맥점들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안에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다. 박스권을 만들겠지만, 이해가 되죠? 이거를 일단 배경 지식을 머리에 깔아두고, 그죠? 우리의 생각 속에 깔아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자, 어디 갔냐? 자, 이 내용이에요. HLB 주담 통화 내역이 지금 10월 29일자 오늘자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담 통화 관련해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식 담당자와 통화가 된 거죠. 자, 그 내용과 함께 또 HLB 관련해서 지금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자,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튜버에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이 제노포커스를 인수한 어떤 진짜 이유, 그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HLB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해가 됐죠? 제노포커스가 지금 상한가를 2번 위로 솟아 올랐거든요. 그죠? 점 상한가, 그죠? 점상이 2번 딱딱 나왔어요. 점상이 나오는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HLB 영상을, 이 딱딱 주식에서는 HLB 영상이 주력이에요. 거의 요새 HLB만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HLB의 1등 채널이고, 제가 어제는 영상을 좀 못 올렸습니다. 제가 요새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결혼 준비 때문에 가끔씩 영상을 못 올릴 때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바쁜 거는 다 지나갔어요. 막 촬영도 끝나고 집도 알아보고 바쁜 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영상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딱딱 주식의 HLB의 1등 채널이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HLB의 주가가 지금 힘든 시기에 있지만 저를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그 선물이 있죠. 뭐예요? 4분기 스페셜 추천주, 제가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지금 드리고 있죠. 이거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꼭 받으세요. 받으셔야 돼요.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을 지금 엔비디아에서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AMD라는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있습니다. 얘도 지금 경쟁 모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흐름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왜 드리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알 겁니다. 왜? 지금 AI의 어떤 혁신을 이끌어가는데 아직까지 AI 많이 부족하거든요. 인프라도 부족하고 속도도 느리고 아직까지 이게 인공지능이 많이 부족해요. 인간이 상상으로 하는 그런 수준까지 못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AI를 대중화시키고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블랙엘 반도체가 활약해야 돼요.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이해가 됐죠? 그게 AI의 시작이 이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주목 안 한다? 이거를 그냥 내팽겨친다? 우리가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죠. 다 바이오에 꽂혀 있습니다. 저도 HLB가 좋다는 거 알아요. HLB 저도 영상으로 주력 종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HLB 좋지만 블랙의 반도체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수혜주가 지금 14개, 16개 정도가 꼽히고 있는데 그 중에 찐또배기는 하나에서 2개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어그로예요. 어그로. 진짜 수혜주는 1개에서 2개 종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제 엔비디아 블랙엘 쪽에다가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 바로 그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땡땡땡땡. 네 글자의 기업. 500% 상승을 예상하는데 최근의 흐름이 어때요? 이평선이 이렇게 몰려있고, 그죠? 힘을 완전히 꽉꽉 응축시켜서 바닥을 딱딱 잡아주면서 힘을 모아서 꽝! 한 번에 터트려줬어요. 근데 그 터트린 자리가 이평선이 몰려있는 자리. 저항대 매물을 한 번에 뚫어주는 캔들을 만들어줬고, 이게 2주 전 차트예요. 2주, 3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 차트를 왜 가져왔냐? 이거 최근 차트 보여드리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종목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옛날 차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자리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와줬습니다. 이평선 다 뚫어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어요. 왜? 500% 상승 예상하기 때문에. 젠스랑이 블랙엘 수요가 엄청나다. 반도체 겨울론 무색.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젠스랑은 엔비디아의 수장이죠. 4분기에 블랙엘이 13조 3천억 매출이 예상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그죠? 4분기면은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매출이 4분기에 나오게 되면 2월달 정도, 3월달 정도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겠죠. 그랬을 때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12월달, 1월달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계속. 그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주가는 올라가겠죠. 기대감으로. 그죠? 올해부터 벌써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올 4분기 블랙엘의 출하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블랙엘 1년치가 이미 완판이 됐습니다. AMD라는 이 경쟁 기업이 블랙엘의 대항마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죠? 1년치가 완판됐다. 2025년까지 매출이 꽉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를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잘 팔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딱딱도사의 4분기, 10월달이 아니라 4분기입니다. 4분기 스페셜 추천주,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 딱 한 종목 드릴 건데 땡땡땡땡 네 글자고요.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HLB 주주분들 중에서 또 딱딱 주식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HLB가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안티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문자로 폭격하고, 그죠? 욕 문자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죠? 영상 때려치워라, 영상 그만 찍어라 욕하고 육두 문자 날라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HLB 1등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HLB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 HLB가 상승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떨어지는데 계속 제가 HLB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안티들이 문자 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인데, 있는 그대로 분석할 뿐인데,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또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그래서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
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확인해서 딱딱 두 글자 문자 확인해가지고 답장 문자를 바로 드릴 거예요. 답장 문자로 이 종목 땡땡땡땡 종목명과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바로 그냥 답장 문자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딱딱이라고만 신청하시면은 이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번호로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HLB를 보실 건데, 자, 먼저 제노포커스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죠? 이 인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HLB 그룹이 왜 제노포커스를 인수했나? 자, 지금 이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다. 게놈을 편집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 미래 기술 확장성이 매우 크다. 결국에는 지금 HLB는 빅파마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빅파마 기업. 그죠? 거기다가 지금 HLB가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최근에 항암제 분야를 많이 건드리고 있죠. 항암제. 자, 항암제. 이 암이라는 건 뭘까요? 암. 암은 유전병과도 같습니다. 그죠? 이 세포가 정상적인 DNA 값으로 세포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죠? 근데 유전병이라고 하니까 부모로부터 되물림이 되는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로부터 이 DNA, 그죠? 이 유전이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환경적인 영향, 음식에 대한 영향, 여러 가지 영향으로 뭐예요? 내 DNA가 바뀔 수 있어요. 이 DNA, 그죠? 약간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음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DNA 변형이라든지 호르몬 변형을 많이 주는 그런 음식들이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근데 이 DNA는 뭐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DNA를 바꾼다기보다는 그 세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문제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다면은 HLB 입장에서는 그런 유전자 분석과 더불어서 이 항암제 분야에 좀 더 딥한 기술력을 도입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HLB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리보세라닙은 사실상 3세대 항암제입니다. 3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죠. 근데 3세대 항암제에서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3세대 항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시장에서 꽤나 큰 활약을 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리보세라닙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거예요. 하지만 암을 완벽하게 정복시키기는 힘들어요. 왜? 리보세라닙이 효능은 좋지만, 그죠? 저가 리보세라닙 욕하는 게 아닙니다. HLB가 리보세라닙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요? HLB는 리보세라닙보다 더 월등한 항암제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리보세라닙 하나로 와 이제 끝났다. 우리 HLB 이제 먹고 살 일만 남았다. 그죠? 우리 돈 벌 일만 남았어.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진양군 회장은 여기에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항암제, 이 암을 정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왜? 얼마 전에 인수했었던 이 베리스모, 그죠?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인수했지만 이 베리스모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4세대 항암제입니다. 4세대 항암제. 이해가 됐죠?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못했어요. 이 항암제가. T세포 치료제인데 칼 T세포 치료제라고 부르죠. 이 똑똑한 T세포 치료제. 그죠? 암과의 전쟁에서 좀 더 체력전으로 끌고 가가지고 오랫동안 싸울 수 있는, 단순히 금방 지치는 게 아니라, 그죠? 암을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암세포 치료제예요. 항암제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베리스모의 치료제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임상을 마치고 승인까지 받아낼 수 있다면은 이건 세계적인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이 될 수 있다. 뭐 그때도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치료제 옵션은 쓰이겠지만 이 4세대 항암제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 4세대 항암제가 완벽해지는 시점에는 실제로 암을 정복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암 정복. 왜냐면 T세포 치료제는 장점이 뭐냐면 한 번 투약으로도 1회 투약으로도 뭐요? 암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제 및 제거. 이해가 됐죠? 완전 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T세포 치료제의 단점은, 기존까지의 단점은 체력이 약합니다. 왜? 얘는 전투의 신이거든요. 암세포와의 전쟁에서 지질 않아요. 100점 100승이요. 근데 체력이 약합니다. 금방 체력이 빠져서 나중에 활동을 못합니다. 힘이 약해져요. 얘가 힘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힘이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재발 가능성. 자, 그래서 이 칼 T세포 치료제 이노베이션을 인수한 이 기술력은 이 T세포 치료제의 체력을 키워놨습니다. 오랫동안 싸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똑똑하게 암세포를 만날 때만 싸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저는 소름이 돋는 거예요. HLB가. 이해가 되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예요? 스마트 돌연변이 라이브러리를 확보해서 돌연변이 유전자. 이 돌연변이 유전자도 사실상 이런 유전병 같은 거예요. 암세포 같은 거. 그죠? 암에 대한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산업용에 대한 내용이 저는 굉장히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어요. 이 반도체? HLB가 반도체까지 지금 섭렵을 하려고 하나? TSMC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전 세계 1등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그죠? 반도체 생산 기업, 파운드리. 1등이요. 전 세계 1등. 삼성보다 더 세요. 반도체 파운드리 넘버원 전 세계. 엔비디아도 얘네한테 맡깁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에다가 이 카탈라제를 공급하고 있어요. 와, 이건 미쳤습니다.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이 이런 TSMC와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데 제노포커스를 자회사로 인수한다는 거예요. 미친 내용이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저는 눈에 띄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죠? 황반병성 염증성 장질환. 그죠? 이게 이제 좀 노인분들한테,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어떤 질환들인데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인데 주사제예요. 주사제. 그죠?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캐파가 생각보다 큽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심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신약이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신약에 대해서 HLB가 섭렵해 나가겠다. 이런 것도 HLB의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죠? 저는 이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을 인수한 거는 신의 한 수라고 보고 있어요. 왜? 다재다능한 기업을 인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HLB 입장에서 빅파마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이 필요했어요. 이런 기업들. 그죠? 어떤 기업이요? 스마트 라이브러리, 미생물 디스플레이, 또 뭐예요? 이런 플랫폼들,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술력이 필요했다고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저는 HLB의 어떤 큰 그림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노포커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제노포커스가 뭐 지금 뒷이야기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대표이사가 있어요. 저도 이거는 어느 정도 저도 팩트 체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간단하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죠? 지금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근데 아니 땡 굴뚝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겠죠? 그 대표가 이 지분을 팔았고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죠. 팔았고, 그죠? 제노포커스 주식을. 근데 지금 다시 이 주식을 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HLB한테 인수를 당했거든요. 그죠? HLB라는 지금 FDA의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거함이 제노포커스를 인수해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가 이 주식을 팔고 나갔다가 다시 주식을 사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 주식을 사들이려면 한 200억 정도를 기존에 팔았으니까 200억을 다시 사들여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모멘텀도 있고. 그죠? 근데 지금 샀는지 안 샀는지 몰라요. 며칠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아직 안 샀다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다.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HLB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담 통화, 주식 담당자의 통화 내역을 제가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BIMO 실사 일정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보도자료대로 11월 중순까지 일정이 잡혀 있고,
그죠? 11월 중순까지 비아이모 실사할 거고 비아이모 실사는 이미 지금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나온 건 없고 나오게 되면 보도자료나 끝나고 나서 알려줄 거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 잘 진행 중인 거냐라는 질문에는 더 이상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주주 소통 자주 할 계획인가?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 뭐 임상이라든지, 뭐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이 빠짐없이 자주 주주들과 함께 소통할 계획이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임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위에 충분히 건의하고 있는데 어떤 주주들은 공개 안 하고 나중에 승인되면 승인 결과 한 번에 나와라. 이런 주주들이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HLB가 지금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HLB는 어떠한 재료보다 승인, 이 재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재료에는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안 생깁니다. 얼마 전에 HLB 이노베이션이 인수를 하고 그리고 제노포커스까지 인수하고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가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승인 재료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 찐 주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런 임상 결과들을 지금 발표하지 말고 승인 때 같이 발표하면 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이거에 맞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발표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주주들이 있다. 어떤 게 나을지 판단하고 있다. HLB도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임상 결과가 쉽게 말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딱 걸렸네. 그렇죠? 임상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암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에스모에서 발표가 있긴 했었죠. 임상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데이터 값이 안 나온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 값이 나오면은 그게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암 1차 치료제가 뭐 MOS 값이 뭐예요? 23.8개월이다. 이런 내용들. 그죠? OS 값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거나. 그죠? 그리고 뭐였더라? 까먹었다. 아무튼 사망 위험성. 이걸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게 있거든요. HL이었던 것 같아요. 사망 위험성을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 발표할 거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법적 대응. 자, 안티들 조심하세요. 제 영상에도 안티들 많이 보시는데 HLB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고를 안 해요. 저는 신고를 안 하는데 제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근데 이 HLB는 어떻게 언제 마음이 돌변할지 모릅니다. 뭐 HLB가 지금 다 그냥 자료 수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토방에 있는 안티들이나 이런 거 자료 수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하나하나 신경 쓰기엔 인력이 부족하다. 근데 좀 바쁘다 보니까 HLB도 이걸 신경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안티들은 어딜 가나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너무 심한 내용의 어떤 안티들은 HLB에서 법적 대응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CRL이 다시 나올 경우 파장이 클 것 같고 회사도 합병해서 자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CRL이 재차 나올 걸 고려해서 회사의 자금력은 충분한지 그죠? 그러니까 CRL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자금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CRL 받는 순간 다시 이거를 신청을 준비하고 다시 인력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도 얼마 전에 합병했기 때문에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는데 문제가 없냐 했는데 자금에는 일단 문제가 없게 진행하고 있고 CRL이 안 나오면 좋지만 만약을 대비하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있다. 크게 지금 단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어떤 답변이 그런 뉘앙스의 답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까지 다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결국엔 쉽게 말하면 HLB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재료에 어떤 크게 크리티컬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단순히 승인이 클래스 2로 진행될 뿐이지 크리티컬한 문제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지금 HLB 주가 보면 바닥을 기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라는 뜻이에요. 매수하기 좋은 기회에 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자리가 기회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딱도사의 4분기 스페셜 추천주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땡땡땡땡 네 글자고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종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 문자로
반도체 국내 수혜주, 블랙의 관련주를 한 종목, 땡땡땡땡 이 종목과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만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딱딱도사의 실시간 가족방 텔레그램 가족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HLB에 관련된 실시간 대응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HLB 테라피틱스 IR 북 자료 업데이트된 거 10월달 자료까지 제가 보내드렸고, 그죠? 그리고 HLB 꾸준하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HLB에 관련된 내용들 지속적인 체크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저녁에 영상 올려드리기 때문에 HLB 관련된 실시간 분석들이 장 초반에도 좀 필요하고 장 중에도 안정적으로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가족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대응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텔레그램 가족방은 보시면은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족방은 더보기에 입장 링크를 클릭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 영상을 오늘 지금 보시는 영상 보시면 돼요. 보시는 영상에서 자, 잠시만요. 새로 고침해가지고 집중해서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 더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컴퓨터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설명드릴게요. 컴퓨터 기준으로 이 더보기 버튼. 영상을 딱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딱 클릭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딱딱도사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 나오죠. 자, 이거를 일단 딱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 여기서 입장 신청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입장 신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딱 클릭해서 신청하시면은 승인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승인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걸 확인해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돼요. 딱딱도사가 직접 제가 승인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승인할 때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닉네임 또는 성함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셔야 돼요. 자, 이런 걸 왜 하냐면, 자,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름 또는 영문 이름, 뭐 닉네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닉네임을 보내주셔야 돼요. 텔레그램 방 아이디를 알려주셔야 돼요. 닉네임. 텔레그램 방 이름. 그래서 보통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정 안 하셨으면은 제가 성함 또는 닉네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보기 버튼에서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문자로 이제 신청하시는데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와 함께 닉네임 또는 성함을 보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구독 김재성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죠? 구독 내 이름 이렇게 구독 뭐 김명자 구독 홍길동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제가 이름과 또는 닉네임을 확인해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입장 승인을 바로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모바일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모바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모바일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더보기 버튼이 또 있어요. 여기에 더보기 버튼. 더보기 클릭하세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밑에 나오죠. 그죠? 딱딱도사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 핸드폰 기준이에요. 핸드폰 기준. 자, 링크 여기 있으면은 https 이렇게 생겼죠. t.me 이거 딱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화면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입장 신청 버튼, 뭐 조인 버튼 클릭하시면은 저한테 자동으로 신청이 오는데 마찬가지로 제 번호로 이것까지 하신 다음에 그죠? 링크 클릭하시고 이거 조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제 번호로 구독 닉네임 또는 구독 이름 이렇게 구독 김재성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승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